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올 줄 알았던 레노버 태블릿 Y700이 어느덧 3세대 모델까지 나왔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고 그만큼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Y700 2025라고도 불리는 3세대 모델은 국내 정발 기준으로 12기가라는 모델이 59만 9천 원입니다. 해외 직구 시에는 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중이라서 잘 사면 관세를 포함해서 45에서 5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 한글화 작업을 거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성비는 줄었지만 제품의 완성도는 높아졌습니다. Y700 3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성능을 분석하면서 이전 세대인 2세대와는 얼마나 다른지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중간중간 1세대도 등장합니다. 태블릿은 디자인의 변화가 크지 않은 제품군인데 Y700 3세대는 은근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Y700은 측면 프레임이 처음부터 완전히 각진 모습이 아닌 다각형이었는데 측면에서 후면 쪽으로 연결되는 다각형의 한 면이 얇게 줄어들었습니다. 뒷면을 보면 렌즈와 LED 플래시 구성은 동일한데 카메라 섬에 군더더기가 붙어서 전작보다 커졌고 가로모드 기준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에 있던 리전 로고와 레노버 로고가 가운데와 그 아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메라 섬이 커진 것은 굴인데 로고를 가운데로 옮긴 것은 보기 좋습니다. 참고로 리전은 레노버의 게이밍 브랜드입니다. 색상은 제가 사용 중인 블랙과 화이트가 있습니다. Y700 2세대 유광 그레이가 2세대에서 매트한 질감의 무광을 더해서 조금 더 진한 그레이로 변하더니 3세대에서는 그레이를 버리고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 10인치 이상의 태블릿이 아닌 8인치대 태블릿을 찾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좋은 휴대성과 양손으로 잡고 게임을 하기에 적당한 크기라는 점이 있습니다. Y700 3세대는 8.8인치 태블릿으로 가로 20.85cm, 세로 12.95cm로 손이 크지 않은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크기 가늠을 위해서 왼쪽에 갤럭시 S25 울트라, 오른쪽에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놓고 봅니다. 무게는 1세대 374g에서 2세대 347g으로 가벼워졌고 이번 3세대는 346g으로 2세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약 350g 정도의 무게는 태블릿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무겁지 않고 화면 크기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정도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Y700 3세대와 무게가 거의 비슷한 2세대를 장시간 비행기를 탈 때마다 휴대해서 오랜 시간 들고 사용하곤 했는데 무게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다. Y700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3세대까지 계속 관심의 대상인 것은 가격 대비 높은 퍼포먼스에 있습니다. 준 플래그십 AP인 스냅드래곤 870을 넣었던 1세대는 가격이 워낙 착했고 가격이 조금 오른 2세대와 3세대는 플래그십 AP를 탑재했습니다. Y700 3세대가 탑재한 스냅드래곤 8 젠3는 2025년 3월 시점에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있으니까 최고 AP는 아닌데 공개 발표 당시 2024년 9월에는 최신 AP였습니다.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펜지6와 G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점수를 이전 세대 모델들과 함께 보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성능의 향상이 확실합니다. 특히 CPU의 성능 향상도 눈에 띄지만 게임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래픽 성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성능이 워낙 높아진 Y700 3세대는 이전 세대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100% 가까이 그대로 사용한 것과 다르게 성능 유지 안정성이 약 85% 수준입니다. 절대적으로 스로틀링이 걸려도 4000점이 조금 넘는 점수를 유지하는데 디멘시티 9300 플러스를 탑재한 갤럭시 탭 S10 울트라의 실제 유지 성능이 3700점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CPU, GPU 구분 없이 웹브라우징, 영상 및 사진 편집, 문서 작업, 데이터 조작 등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의 성능을 점수화하는 PC마크 10, 워크 3.0의 점수 역시 Y700 3세대의 높은 성능을 잘 보여줍니다. Y700 3세대의 성능이 좋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 발열 관리는 괜찮은지 강한 부하를 거는 원심 플레이 중에 확인했습니다.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 60프레임 설정으로 30분 이상 플레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면 최고 41도, 후면 최고 43.3도가 나왔습니다. Y700 2세대가 같은 조건에서 전면 최고 45.1도, 후면 최고 43.1도가 나옵니다. Y700 3세대가 절대적인 성능이 좋아졌는데 외부에 측정되는 온도는 더 낮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온도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위치가 Y700 3세대는 후면 중앙 위쪽으로 게임 시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이고 전면은 양손이 닿는 좌우 아래쪽이 가장 뜨겁긴 한데 다행스럽게 온도가 많이 과도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Y700 2세대는 태블릿을 잡는 전면 아래 오른쪽이 45도, 왼쪽이 44도를 넘고 후면에서도 왼손이 닿는 위치가 43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Y700 3세대가 2세대보다 발열 관리를 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양손으로 태블릿을 잡는 위치 온도 차이는 더 커져서 체감하는 차이는 훨씬 더 큽니다.
발열 체크는 배터리를 사용한 플레이도 하고 전원선을 연결해서 바이패스를 이용한 플레이를 하기도 했는데 최고 온도는 배터리 사용이나 바이패스 사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퍼포먼스와 스로틀링, 발열 관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Y700 3세대의 게이밍 환경은 2세대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2세대는 물론이고 1세대부터 게임 성능이 가격 대비 충분히 훌륭하다고 평가받아 왔는데 3세대는 성능을 올리면서 완성도까지 함께 높였습니다. 다음은 영상 편집 시에 4K 영상을 불러오는 시간과 내보내게 하는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고 태블릿으로 영상 작업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은 캡컷과 필모라를 이용했고 필모라에서 영상을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 3세대가 월등하게 빠르고 1세대와 2세대는 거의 비슷한 듯 의외로 1세대가 살짝 더 빠르기도 합니다. 이어서 영상 내보내기 역시 3세대가 월등하게 빠르게 끝나고 1세대와 2세대가 거의 비슷한데 1세대가 약간 더 빠릅니다. 이런 결과는 캡컷과 필모라 모두 동일합니다. 3세대 리뷰이긴 하지만 1세대와 2세대 차이가 조금 이상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써봤습니다. 비타를 이용하면 영상 내보내기에서 2세대가 1세대보다 더 빠릅니다. 영상 작업 속도가 3세대가 월등하게 빠르고 2세대와 1세대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Y700 3세대에서 가격에 대한 평가 이외에 아쉬운 점들 중 하나는 외장 메모리카드 슬롯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1세대와 2세대 모두 마이크로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태블릿은 다수의 영상을 저장해두고 시청하기도 하고 이 게임 저 게임 설치하다 보면 256기가나 512기가는 금방 차버리기 때문에 외장 메모리카드 활용이 제법 많은 제품군입니다. 레노버도 이 점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원가 절감 말고는 딱히 모르겠어요. 다음 살펴볼 요소는 디스플레이입니다. Y700 3세대의 8.8인치 LCD 디스플레이는 16:10 화면비로 2560x1600 해상도, 165Hz 주사율, 최고 밝기 500니트를 지원합니다. 스펙상 2세대와의 차이가 144Hz 주사율 하나로 이미 부드러운 사용성을 보장하는 주사율이어서 3세대의 165Hz가 더 부드럽다고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Y700 3세대는 스펙상 최고 밝기가 500니트인데 실측해보면 529.1리트까지 나오고 2세대는 502.7리트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독일한 영상을 밝기 100%에서 보면 작은 차이지만 3세대가 2세대보다 조금 더 밝다는 것이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밝기에서 또 하나 차이가 있는데 실측 기준 최소 밝기가 3세대가 1.9니트까지 내려가서 4.7리트가 나오는 2세대보다 정교합니다. 밝기를 최소로 낮춘 상태에서 빛이 없는 환경에서 설정 화면을 보면 2세대가 3세대보다 더 밝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제목에도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적었고 성능을 분석하면서도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화면 밝기 세세한 변화에서도 완성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이전 세대부터 아쉬웠던 빛 반사는 이번에도 여전합니다. 게임을 하든 영상을 보든 어두운 색상이 나올 때 무엇인가 비치는 것이 은근히 거슬립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Y700 3세대는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간 컨버터블 버전 옵션이 존재합니다. 국내 정발 버전은 없고 해외 직구 시에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옵션이 붙으면 8에서 10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저는 8.8인치 정도면 조금 비춰도 상관없다고 판단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겸 기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레노버 태블릿은 Y700 3세대 외에 샤오신 패드 프로 12.7 2025에도 반사 방지 옵션이 있고 이 태블릿은 화면이 더 크니까 반사 방지가 되는 옵션을 사용 중입니다. 화면이 커질수록 반사 방지가 안 되는 것이 조금 더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16인치 노트북은 반사 방지가 들어간 갤럭시 북5 프로 16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빛 반사가 많이 거슬리는 분들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반사 방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해외 직구를 해야 해서 한글화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쉬워요.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스피커를 살펴봅니다. Y700 3세대의 스피커 홀은 큼직합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함께 놓고 보면 스피커 홀의 개수는 줄어들면서 홀 하나의 크기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Y700 1세대와 2세대 모두 스피커가 기본기는 갖추고 있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세대는 소리가 좋아졌습니다. 다소 거칠게 느껴지던 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선명해져서 누구나 들으면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에서 또 하나 차이는 동일한 볼륨 값을 설정했을 때 3세대보다 2세대가 소리가 조금 더 큽니다. 3세대의 볼륨을 한 단계 올리면 2세대와 동일해요. 다음은 6550mAh 용량을 탑재한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화면 밝기 100% 상태로 재생하면 7시간 29분이 재생되어서 2세대는 물론이고 2세대보다 사용시간이 길었던 1세대보다 더 오래 갑니다. 배터리 용량은 1세대보다 3세대까지 동일합니다. 충전 속도는 1세대와 2세대가 최고 45W, 3세대는 최고 68W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측정해보면 1세대와 2세대는 최고 42에서 44W가 나오고 3세대는 최고 54에서 55W가 나옵니다. 충전 속도는 최고 속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 0%에서 100%까지 채우는데 약 49분이 걸리는 3세대가 59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2세대보다 더 빠릅니다. 레노버 태블릿은 대부분 종류와 상관없이 전용펜 사용이 가능하고 Y700 3세대도 그렇습니다. 저는 레노버에서 나온 AP506 펜을 Y700 3세대에도 사용하고 있고 샤오신 패드 프로 12.7-2025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펜 사용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태블릿을 하나 샀는데 펜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네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은 거죠. 그 밖에 지금까지 하지 않은 소소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빠르게 정리합니다. Y700 3세대에 대한 아쉬움 중에 GPS에 부재가 있습니다. LTE나 5G 등 유심 사용이 안 되더라도 8인치 태블릿이라면 다른 연결 수단을 이용해서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등 GPS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Y700 3세대는 하단과 오른쪽에 두 개의 USB-C 포트가 있어서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C타입용 이어폰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필수 기능이 된 더블탭은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설정, 빠른 제스처로 가면 화면을 켜려면 두 번 탭합니다와 두 번 눌러서 잠금을 활성화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Y700 3세대는 와이파이 7,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고 1300만화소 광각, 200만화 접사의 듀얼 후면 카메라, 800만화소 전면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카메라는 구색 갖추기 정도로 손이 가지 않는 쿨링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레노버의 8.8인치 태블릿 Y700 3세대의 성능과 특징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가성비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오른 3세대는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태블릿입니다. 실사용을 했을 때 체감하는 완성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거든요. 전반적으로 게이밍 머신으로서의 완성도가 정말 좋고 꼭 게이밍이 아니더라도 고성능을 갖춘 태블릿을 하나 원한다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까지 함께 고려했을 때 게이밍이 목적이라면 다른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3세대를 추천하는데 게이밍 이외의 목적으로 태블릿을 찾고 있다면 정발치고 가리지 않고 가격 차이가 20만원 이상 난다면 2세대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1세대나 2세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3세대를 고민하고 있다면 게이밍 목적으로는 1세대와 2세대 모두 3세대로 넘어갔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외장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를 하게 된다면 중국 내수용이라서 한자와 영어만 지원합니다. 한글화 또는 방글화라고 불리는 작업을 직접 해야 하는데 유튜브 다스 채널에 가면 그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동화 프로그램까지 배포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다스님 덕분에 해외 직구한 레노버 태블릿을 편하게 한글화하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 문제 등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레노버 Y700 4세대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외장 메모리 카드 슬롯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이 항상 원하지만 3세대까지는 실현되지 않았던 유심 사용이 4세대에서는 옵션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